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인체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등 위해식품관리 사각지대로 불리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도 안전하게 식품을 믿고 사서 먹을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권한희입니다.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직접 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 상태가 불량한 식품에 노출되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식품, 온라인으로 믿고 살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및 통신 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 부과를 위한 이 법안은 통신 판매 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 판매업자의 최근 3년간 식품위생 관련 위법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며 위해식품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5배 이내로 강화했습니다. 함께 제출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위해식품 판매를 중개한 통신 판매 중개업자에게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바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좀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양념류나 아니면은 모밀이나 냉면, 주로 계절식품류 이런 것들을 그래도 평이 좋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매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공동구매나 유통 마진이 좀 줄어든 경우에는 좀 가격이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고, 가장 큰 단점은 직접 우리가 상품을 눈으로 확인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샀을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건강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에 접수된 건수로 볼 때 전자상거래, 음식료품 관련한 상담 건수가 2,760여 건이 되고요. 그 중에서 품질, 위생 관련한 건수가 522건 정도 됩니다. TV 홈쇼핑하고 소셜 커머스에서 판매하는 게장 14개를 조사해 본 결과 8개가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나왔다고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식품에 대해서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건 한 건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위법사항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를 중국산을 수입해서 3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이 500만 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또 다음에 또 팔 수도 있고 또 다른 마켓에 가서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신 판매 중개업자가 거기서 불량식품이나 위해 먹거리를 팔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이 통신 판매업자가 불량업자인지 이전에 어떤 위해 식품을 팔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날로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육안으로 식품의 보관 및 위생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채 구매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위생 상태가 불량한 식품이나 변질된 식품 섭취로 인해 식중독에 걸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상품이 배송되어 오더라도 식품의 특성상 반품이나 환불이 쉽지 않아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겨울 인터넷에서 과일을 산 이 여성 역시 불쾌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겨울이라고 귤을 인터넷에서 한 박스 샀었는데요. 근데 박스를 열어보니까 곰팡이도 들어있고 귤들 이렇게 터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매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니까 과일은 교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환불이라도 해달라고 하니까 며칠 뒤에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서 연락도 없고, 그래서 먼저 전화를 해보니까 없는 번호라 그러고 사이트 들어오면 사이트도 없는 사이트라 뜨는 거예요. 문제는 식품위생 의무사항을 위반한 판매자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뒤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것을 막을 규제조차 없어 제2, 제3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정보가 취약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데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안전하게 식품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확인과 함께 식품위생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도 원산지라든지 유통기한이라든지 그 사업체 연락처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업체들이 많이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그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논의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식품을 믿고 살 수 있는 환경.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를 수용할 때, 즉 오픈마켓에 어떤 업자를 수용할 때 그 업자한테 최근 3년 영업처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제출을 해서 그것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쉽게 고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위의 식품을 판매한 통신 판매 업자의 경우에 이전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징벌적 체계로 해서 매출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통신 판매 업자뿐만 아니라 통신 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 영업 정지를 할 수가 있고요. 전자상거래에서의 음식료품 분야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은 이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라든가 성분, 제조 일자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매자는 이제는 신뢰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정확한 판매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정말 좋은 상품을 많이 파는 업자에게 우수 딜러를 선정해서 붙여주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시작된 지 지금 꽤 되었고요. 그 볼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처가 사실 여태까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제대로 발의가 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로 식품을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한 식품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어떤 약속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처리되고 지켜져야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적어도 먹거리만큼은 안전하게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통신 판매업자의 최근 3년간 식품위생 관련 위반 사실이 고지됩니다.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위해식품 판매를 중개한 통신 판매 중개업자에게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